언론을 통해서 상당수의 여성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근로자 대부분이 해당 문제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대다수 회사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식 굉장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서 직장 내 성희롱의 잠재된 심각성은 더욱 큰 것으로 판단이 돼요. 물론 성희롱은 성별 자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희롱하는 것도 분명히 성희롱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들이 성희롱 피해자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의 주요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성립 가능한 행위라는 특징을 가져요. 대부분 성희롱의 가해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성희롱에 대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 이것은 성희롱에 대한 부인 근거가 되지 못해요. 범죄 혹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침해를 주고자 했던 가해자의 의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일회적이나 단순한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성희롱 가해자들은 진짜 내가 이거 실수로 한 번 그랬을 뿐이다, 그 정도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할 줄 몰랐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크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어떤 성적 언동이라도 그 행위가 만약에 반복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직장 내에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 고유의 어떤 조직 문화와도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상사가 부하 직원보다 또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성희롱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넷째, 업무와 일상의 관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출장, 회식, 심지어 퇴근 이후에 야간, 휴일 등의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업무 관련 활동을 위한 만남 혹은 술자리 등이었다면 충분히 이는 퇴근 시간 이후라도 업무 관련성을 갖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직장 내 성희롱이 반드시 회사 내 근로자 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평법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이 성희롱을 해서 해당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사업주가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제1탄으로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 채널 꼭 봐주시고요. 제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성희롱 하지 마세요.